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박사가 됐는데 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 갖고 노후 준비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 오르는 거는 진짜 어린아이가 한 걸음 뛴 거잖아요. 근데 네. 저걸 그렇게 즐거워할까? 평생 주식에 투자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주식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면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식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가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를 두고 단기 성과만으로 승리했느니 실패했느니 하는 논의 자체가 한국의 금융 문맹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받았던 많은 질문에 대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이 책의 내용을 풀어나감으로써 경제 용어나 경제 개념이 주는 딱딱함을 가능한 줄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책들과의 흡족한 차이점이 되길 바랍니다. 존리의 금융 문맹 탈출과 함께 게으른 책 읽기를 찾아와 주신 존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존리의 금융 문맹 탈출의 작가 존리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존리의 금융 문맹 탈출이라고 이제 새로운 책의 제목을 지으셨습니다. 금융 문맹이 뭡니까? 금융 문맹은요, 그야말로 돈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맹 그럼 글자를 못 읽듯이 네. 금융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건 돈을 어떻게 버는 건지. 유태인은 돈을 뭐라고 배웠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다른 종교는 그 불교 같은 경우는 무소유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뭘 욕망하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뭐 돈을 멀리해라, 황금을 돌처럼 여겨라. 그런 걸 어렸을 때도 배워요. 근데 처음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그게 거기서부터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우리가 돈이 하루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잖아요. 의식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부터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아, 돈이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어머니가 혹시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그 돈의 좋은 점을 많이 알게 되고, 아, 그럼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그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내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예요. 어떻게 되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직업 선택도 돈이, 이 직업을 선택하면 돈이 벌릴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국영수는 잘하지만 아는 게 없는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아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박사가 됐는데 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어떤 실용적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고 박사긴 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거는 일반 길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작가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전문가들은 배출해낼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계속 연속성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내 생활을 유지하는 기술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문제. 돈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 어감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경제적인 어떤 환경을 만드는 기술.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금융 문맹이라고 불리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 개개인의 삶에 대한 의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료들도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죠. 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중산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꿈이 건물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시하셨던 그 해법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자본을 가진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다. 네, 물론이죠. 주식을 그러니까 IPO라고 하나요? 그 주식 공개를 해서 노동자가 자신이 번 월급을 가지고 그 회사의 지분, 즉 소유를 일정 정도 할 수 있다라면 나는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물론이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봉급을 모아서 회사를 차릴 생각만 하지 지금 오늘 봉급을 받는 이 시점에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자꾸 잊고 산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아주 극치의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자본가들은 돈을 천문학적으로 버는데 월급쟁이들은 월급 올라가는 걸 기대는데 그건 노동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부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 너무너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래서 생각해낸 게 스탁 옵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노동자지만 우리 회사에서 20년, 30년 일하면 당신도 부자가 돼야 된다. 우리 회사의 예. 주식을 나눠줘서 일정 부분은 당신도 이 회사의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주식 가격을 싸게 주고, 사내 주식이라고 하죠. 물론요. 예, 그것도 하기도 하고, 또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상호일케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해라. 나름대로 이제 사회가 그런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몇천 명, 하루에도 몇천 명씩 밀리언웨어가 생기는 거죠. 백만장자들이. 네. 그게 우리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미. 근데 제도가 금융교육을 안 시키는 바람에 그 제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부터 퇴직연금이 D형인지 DB형인지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에 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는 내 돈이 일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는 미안하지만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다. 그거는 물가 인상분만큼이나 올라가는 거지 확장성이 없다. 그렇죠. 스스로 일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스스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지 않는데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또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그런 데에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일본은 벽장에 있거나 아니면 땅에 묻혀 있거나. 땅에 묻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새로운 기업이 전혀 안 나타나죠. 그러네요. 우리가 소니를 이야기했던 게 30년 전, 40년 맞습니다. 전인데 예. 지금도 일본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뭐가 있나? 예, 토요타 하나 있죠. 토요타도 사실은 등장한 지가 벌써 30, 40년 맞아요. 된 기업들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유물 기업들만 지금 남아 있고 미국의 어떤 최근에 이제 그 자산 총액 규모의 어떤 기업들을 봤더니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결국은 이 모두 다 새로 등장한 기업들이 물론이죠. 지금 최고의 어떤 자산 그렇죠.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미국의 혁신성이구나. 그러니까 저 미국이 아주 영리했던 거죠. 1980년에 사공기를 만든 게 결정적인 거죠. 월급쟁이들의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아이디어, 실리콘밸리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IPO가 일어나게 되고 M&A가 일어나게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애플은 공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생기고 주식 가격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사는 거예요. 기술 있는 놈을 사고. 또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뭐 유튜브도 결국은 주식 주고 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카카오가 그러고 있죠. 많이 사죠. 그런 식이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발전하니까 그 후발주자들은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봤을 때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일본은 이제 엔지니어들의 나라였으니까. 그렇죠. 미케닉들의 나라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효했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그렇죠.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장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 다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물론 이제 SNS 기업처럼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도 있겠습니다만 아마존이 개척하고 있는 물류의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의 여러 가지 어떤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버거처럼 혁신 기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버가 자동차를 생산해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전혀 아니죠. 결국은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자본을 통해서
그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업이 커나갔던 거지 어떤 첨단의 기술을 사용을 아니죠. 해서 또는 최고의 어떤 제조 방법을 통해서 그거는 그냥 커나가는 삽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하고 차이죠.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겠죠. 그게 이제 영리함과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근데 20% 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투자하셨어요?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어요. 그 20% 벌으면 2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은. 근데 20만 원 갖고 노후 준비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 오르는 거는 진짜 어린아이가 한 걸음 뛴 거잖아요. 근데 네. 저걸 그렇게 즐거워할까?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은, 20% 손해봤어요. 그래서 막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100만 원 투자한 거예요. 그럼 20만 원 손해보셨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20만 원 하루에 술도 드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사교육비 얼마 쓰세요? 150만 원 쓴대요, 한 달에. 네. 그럼 150만 원 넣는 순간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거든요. 그렇죠. 뭐 미래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이가 그 돈을 예. 가지고 돈을 벌어줄지 안 벌어줄지 근데 모르죠.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200%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 손해봤지만 10년 있다가는 다 회복이 될 거야, 대부분. 회복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크게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 기업은 계속 일하니까. 그래서 되게, 이게 금융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오늘 10만 원이 생겼는데 10만 원 가지고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어떤 펀드에 투자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에요. 이 기업은 이걸 만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해야 되겠다. 그럼 이 회사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시가총액이 10배도 될 수도 있고 100배도 될 수 있으면 내 노후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자마자 언제 팔을 거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만 이유가 뭐냐면 이거 사자마자 10만 원 했으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12만 원 되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막 무릎을 치면서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10만 원 주고 샀는데 물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펀드에 대한 공부를 하든지 이 기업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만 원에 사기도 하고 8만 원에 사기도 하고 5만 원이 되면 웬 떡이야. 50% 바게셀이구나. 근데 대부분에서는 거꾸로예요. 5만 원 되면 좌절해요. 그리고 15만 원 되면 막 그냥 얼른 도망가고 싶은 거야 팔고. 그러니까 20% 벌면 팔고 20% 손해 보면 손절매하고. 저는 손절매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 주식이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샀는데 5만 원 되면 이건 내가 단가가 낮아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처음부터 주식은 사고 파는 거라고 배웠고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TV도 그렇게 얘기하고 매일 방송에서 올랐습니다. 파십시오. 내렸습니다. 네, 사고 그렇죠. 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중계를 해주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죠. 대부분 도박장에 간 거나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니까 주식 같은 거 절대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금융문명의 시작이고 그 나라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이 나오지 않는 환경이 되게 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더해요. 일본은 자본이라는 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죠. 내가 열심히 노동으로 일하는 것만 내가 벌어들이는 거고 이거는 돈이 버는 건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더 심각한 병이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상상력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부강한 나라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 한국 사람의 영리함,
인터넷 속도, 그 다음에 안전한 나라, 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 인프라 있는 나라, 재능들이 있고. 네, 재능들이 있고, 조금만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되고,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되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주식이라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써야 되는 게임이구나. 당연하죠. 이거는 말하자면 이야기하신 대로 봉급의 10%라는 건 자, 그 정도 금액 정도는 없어도 크게 우리 삶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시간을 그렇죠. 투자해서 버는 그렇죠. 돈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적어도 10년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돼요. 최소한. 네, 아주 미니멈으로. 그래서 이 기업이 10년 후에는 큰 회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알아봐야 될 게 이 회사가 돈을 쉽게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번다는 얘기는 그거죠. 마켓 쉐어가 굉장히 많다든가. 시장 점유율이 크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그렇죠. 있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브랜드네임. 그러니까 뭐 이름 자체가 예, 카카오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경쟁사가 나오기 쉽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특허가 얼마큼 갖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하자면 아주 우월한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이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재미난 게 단순히 어떤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하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상상력이 더 풍부해져요. 이 회사는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럼 나는 커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뭘 사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게. 그러고 했더니 배터리 주식 좋습니다. 라고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배터리 주식 지금 이미 다 오르지 않았나요? 삼성전자 주식 다 이미 오르지 않았나요? 애플 주식 이미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래도 사십시오. 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상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회사는 커질 거고. 두 번째로는 시내에 있는 배터리 자동차가 지금 몇 프로나 될까요? 글쎄요, 뭐 한 2,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2, 3%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주가라면,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자산을 투영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거리의 모든 차가 다 전기차일 텐데, 그럼 배터리 시장이 지금으로 2%만 잡았을 때 50배 이상 커진다는 건데,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높은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이미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낮은 저점에 있는 주식들은 불안한 회사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안 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랐다는 얘기도 그거를 무시한 거죠. 이 회사가 매출액이 1년에 10%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 이 회사는 계속 커질 테니까 그렇죠. 그만큼 주가도 그렇죠.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회사의 가치를 봤을 때 뭐 10만 원이 목표 가격이다. 그러면 그때 파는 거예요. 목표 가격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대전까지 가갖고 빠지는 거예요. 차를 갈아타죠. 이 차는 대전까지만 타면 돼. 라고 그러니까 내리죠. 그게 이제 생각이 잘못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조은희 작가님의 원칙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겠다. 시간을 쓰겠다. 라고 하지만 또 막상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거 며칠 동안 봤더니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오늘 잽싸게 팔고 나와서 며칠 있다 또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딱 유일하게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50% 정도 수익률이 나서 흔들린 나머지 나왔는데 며칠 후가 됐더니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들어가기 힘들 만큼 올라가 있어서 그때 제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진 주가를 보면서 속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이제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자, 우리가 장기적인 시간을 쓰는 투자를 할 때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위험하지 않다. 이 부분만 좀 그러니까 이 노후 준비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라톤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페이스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는 과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밟고 그냥 가면 되죠. 네. 근데 잡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자꾸 수원에서 빠지고 싶고 대전에서 빠지고 싶고 이미 노후 준비는 끝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밟으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노후 준비 됐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뭐 트래픽도 많아지고 뭐 교통도 막힐 수 있고 그렇지만 딱 상관없는 거예요. 난 부산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가면 돼요. 근데 잡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TV 방송에서 막 그래프를 얘기해주고 또 방송에서 뭐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뭐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얘기하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부산에 가는 차를 타고 가는 거다. 그래서 꾸준히 밟고 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보면 매일매일 내가 월급에 10%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다 노후 준비 전혀 문제 안 되죠. 존니의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독립 프로젝트로서 시작된 이 책의 저자 존니 작가님과 함께 우리들의 노후와 대한민국의 경제와 또 건전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책들, 더 많은 또 그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21세기에 지금 흑수저다 뭐다 해서 좌절해 있는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 또 새롭게 분명히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전달해 주시길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